가운데 우리 완도군의 행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참 궁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 산업을 우리가 추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전복과 해저류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를 특화한 또 해양 바이오 산업에도 또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해저류와 전복을 특화하는 해양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연입니다. 요즘 남도의 끝자락에 있는 완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친환경 양식장이라고 이 미항공 우주국 나사가 완도를 지목을 했죠. 또 국내 처음으로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국립 난데림 수목원이 개소되면 이 해양치유뿐만 아니라 산림치유도 가능해집니다. 또 고속도로 개통도 눈앞에 두고 있어서요. 말 그대로 남도의 보석이 원석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을 추진해온 신우철 완도 군수님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제 2025년은 그야말로 완도의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그렇습니다. 해보는데요. 먼저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인구 소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역은 더 그런 것 같고요. 뭐 수많은 예산 여러 가지 해법들이 동원되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가운데 우리 완도군의 행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곳이 무려 98개에 소나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완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완도도 이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이럴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참 궁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 산업을 우리가 추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닥친 걸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미래 산업을 우리가 추진하자. 그래서 미래 산업으로 지금 깨끗한 해양 기후와 해풍과 바닷물과 갯벌과 해조류를 이용을 하는 우리 완도가 가장 우수한 이런 자원을 지니고 있는 이것을 이용하는 해양 치유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갖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추진해서 벌써 정말 그러네요.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우리 완도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해서 지금에 와서 이제 해양 치유 산업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이 해양치유센터잖아요. 여기가 문을 열면서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년 동안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1년 동안에 무려 6만 명 이상이 다녀갔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90% 이상이 매우 만족해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신 분들이 다시 찾아오느냐 안 찾아오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6% 정도가 여기는 다시 와야 되겠다. 재방문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참 선도해가는 선도 지자체로서의 참 중요성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 맛집도 재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완도하면 역시 김과 전복 이런 해조류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전복과 해저류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를 특화한 또 해양 바이오 산업에도 또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해양 바이오 산업 또한 미래 산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 바이오 산업이 왜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냐. 특히 우리 완도 같은 경우는 해저류가 전국의 절반 이상. 그리고 전복의 약 7, 80%를 우리 완도에서 생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완도는 해저류와 전복을 특화하는 해양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동안 이제 바이오 연구 단지와 더불어서 생산 기반 시설, 유해성 평가 센터,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것을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도 노력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도 나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해저류와 전복이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즉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가 나와서 네. 이게 세계적인 의학학술진 마린 드럭스에 이제 개정가 네, 됐죠. 네, 네. 그렇게 되니까 해저류와 전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된다 할 때도 역시 해저류와 전복은 예방 차원에서 면역력을 높여가는 차원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해저류를 소재로 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요. 상당히 인기가 있고 예. 또 우리 치유센터 내에서 쓰는 화장품도 완도산 해저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화장품들. 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이런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 산업인데요. 다 소재를 해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장품 만들어내고 고급 종이 만들어내고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거든요. 이와 같이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그 수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해저를 이용해서 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할 때 네. 이거는 그 해저류의 대량 소비 시대를 예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어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K 잡는 게 참 많잖아요. 예. K김도 있다시피. 예. 순간 든 생각이요. 이 완도가 K 해양 바이오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이제 더 명성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듯이요. 완도하면 이제는 해양 치유 산업, 해양 치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요, 이 산림 치유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또 알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아까 잠시 또 얘기도 해주셨지만 국립난대 수목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긴 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난대림 면적의 35%나 되는 면적이 우리 완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완도의 그 수목원을 국립난대 수목원으로 국비 약 1,500억이 들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이 그러면 앞으로 들어설 거게 될 거냐? 이 모노레일이 3.1km 구간에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이 설치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정상에서는 이제 전망대가 있고 대형 온실과 더불어서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거기 저수지가 있는데 물 위에 떠 있는 정원, 플로팅 가든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해양 치유와 더불어서 산림 치유 장소는 명소가 될 것으로 아주 크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듣기만 해도 또 가보고 싶다. 저도 완도를 한 두 차례 정도 가봤는데 빨리 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완도가 이 국토의 최남단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접근성이 개선돼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개선이 됩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완도가 정말 이런 천혜적인 자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접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중에 1단계가 강진 성전까지인데 이게 벌써 한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2단계도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가 이제 완공이 되면은 1시간 이내에 이제 완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도 완도까지 3시간 이내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완도에서 고흥간 해양 관광도로가 연결되게 되면 부산에서 거제, 거제에서 남해, 남해에서 해저터널을 통해서 여수에서 고흥, 고흥에서 완도로 연결됐대. 이제 부산에서도 완도까지 해안 관광도로를 통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완도가 이제 여러 가지 해양 치유와 더불어서 해양 바이오, 그다음에 국립 란데 수목원이 있고 또한 국립해양수산 박물관이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이러한 아주 풍부한 또 관광 자원을 지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접근성이 개선되니까 1000만 이상의 관광 시대를 이제 열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한 3시간 이내로 서울에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1000만 시대뿐이 아니라 2000만 시대, 3000만 시대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또 나눠보고 싶은 게 올해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 총회가 완도에서 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행사고 완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완도의 청산이 하늘도 푸르고 산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다고 해서 푸를 청산 그러거든요. 근데 이곳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슬로우시티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슬로우시티 중에서도 가장 최근 강곽과 더불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최고의 상인 오렌지 달팽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면은 이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303개 도시가 됩니다. 이 도시가 모두가 다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의 시장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죠.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 완도가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303개 도시가 참가로 하는 시장총회가 우리 완도에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완도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계 303개 도시에 해양치유와 더불어서 해양 바이오, 국립 란데 수목원, 그리고 전 해양 치유숲으로 조성된 곳,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 아주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완도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개인적으로도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번에 이 개최가 어떻게 보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개최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완도 정말 대단하죠. 이번 기회에 완도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정말 뜻깊고 즐거운 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강력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군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